네, 자바스크립트의 역할. 이게 어제 포인트였어요. 네, 어제 포인트. HTML과 CSS를 바꿀 수 있다고? 재정의 한다고? 정말? 그러면서 자바스크립트가 마치 HTML은 구조를 짜고 CSS 디자인하고 JS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건물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인테리어, 익스테리어를 HTML과 CSS가 했다 그렇다면 건물의 전기수도 엘리베이터 등 기능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하고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불을 켜거나 끌 때도 여기에 펑션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지금 이 스탠드가 있는데 스탠드의 불도 여기에 버튼을 눌렀다가 누르면 켜져요. 이렇게 요거 자체가 펑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바스크립트인 얘 여기 눌러지는 데랑 얘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걸 누르면 얘가 켜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펑션을 연결시켜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기능적인 것들을 담당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기능, 기능.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기능적으로 하고 싶은 애들은 전부 자바스크립트가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얘기를 드린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해본 거예요. 도큐멘트 짱! 해가지고 어제 처음 보는데 뭐 점을 찍어서 선택을 해서 바꿔라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자세히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어제를 이제 쓰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우리 문법을 하나씩 해보면서 네, 다시 리마인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럼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에 오셔서 오른쪽 버튼 JS학습에 파일 만들기 JS002 002.html 두 번째 스텝에서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002 네, 002 열어주시고요. 자, 느낌표 탭 HTML 기본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개요 코리아 언어가 여기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JS의 변수와 연산자. 변수는 variable이라는 단어를 쓰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변수와 연산자. 연산자는 operator라고 합니다. operator. 변수와 연산자. 변수와 연산자. 자,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는요. 그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방식을 쓰고 있어요. 메모리. 여러분들 천재다. 그러면 천재들은 뭘 잘하죠? 머리 좋으신 이렇게 천재분들이 있잖아요. 천재분이 딱 있어요. 이분이 머리가 좋대요. IQ가 150이에요. 150이면 좋은 건가? 있어요? 주변에 IQ 150 있어요? 네. 그럼 이분이 보통 뭘 잘하죠? 이분은 기억력이 좋아요. 보통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뭘 잘 외워.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고 쭉 봤는데 벌써 안 보고도 얘기해요. 뭐. 그러면 시험 그냥 바로 100점 맞겠네. 예. 수석하고 그러죠. 그래서 머리가 좋아. 메모리야, 메모리. 메모리. 그래서 우리는요, 프로그램에서요, 수많은 메모리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메모리, 즉 어떤 정보를 저장시키는 거죠, 정보. 그래서 정보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공간에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정보 공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주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정보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D.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E, 여기는 F. 이런 식으로 전부 이름을 주고 요 이름 주소지에 있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보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뭐, my, 뭐 이런 정보를 여기다 넣고 여기는 1267, 뭐 이런 숫자도 집어넣고
여기는 true. true. true도 못 쓰고 있거든요. 웬일이야. 그 다음에 여기 뭐 0.43. 뭐 이런 데이터들을 전부 쓰는 거예요. 영수. 뭐 이런 이름도 써놓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씁니다. 네. day. 뭐 이런 것도 쓰고. 한글도 써야지. 끽. 이런 상. 여기에다 저것도 써야지. 주소를 또 만들어야지.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G. 그러면 여기에다가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저장시켜 놓고 부를 때 이제 이 변수, 요거를 변수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요 주소지예요. 메모리 주소지가 변수예요. 그래서 여기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변수를 그릇으로 비유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릇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는다. 그리고 그릇의 내용을 다시 쓰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걸 호출하면 되는 거죠. 지금도 제가 아침에 이 컵에다가요. 어떤 때는 커피를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둥글레 차를 먹기도 하고 옥수수 차를 먹기도 하고 여기 들어간 내용에 따라 틀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차컵으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안 담고 여기다가 밥을 담았어. 그럼 밥그릇이 되겠지 이게. 여기다가 밥을 내가 담아서 먹는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여기다 국을 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릇의 성격은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 공간을 잘 여러분들이 메모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래밍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어제 했던 우리 함수도 명령문을 담는 주소지거든요. 명령문을 담는 주소지예요, 그거는. 지금 이렇게 값만 담는 게 아니라 이만한 박스에 명령문을 담아. 여기다 이름을 줘요. 네. 여기다가 이름을 제가 JJ라는 이름을 줬어요, 얘한테. 여기다가 명령문을 해요. 1, 2, 3,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 명령문을 썼어요. 너는 뭘 하고, 뭘 하고, 뭘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호출만 하면 이 명령문이 실행하는 거예요. 요거를 읽어줘요. 이런 게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레시피 같은 거 여러분들 요거 만들려고 그러면 인터넷 검색하면 탁 레시피 나오죠? 1, 2, 3, 4. 네. 그 명령문이잖아. 내가 어떤 음식을 잘 만들려면 이런 순서로 어떤 재료를 어느 정도 비율로 맞춰서 이렇게 조리해라. 라는 걸 하나씩 따라하잖아요. 네, 그거에 똑같아요. 네, 그런 게 함수예요. 함수. 함수라는 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이렇게 값을 저장하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개념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변수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사용을 하시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 재밌고 쉬워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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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립트 구역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스크립트 구역. 스크립트 구역은 뭐죠?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통용되는 구역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만 만나면 브라우저가 탁 벌써 달라요. 이 구역을 만나면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읽을 준비를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에 타입을 썼었다고 했죠. 이렇게 타입. 굉장히 여러 가지 스크립트가 있었어요. 브라우저를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뭐야, 에크마 스크립트. 지금도 에크마 스크립트라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버전을 부를 때는 에크마 스크립트 버전, 저희가 뭐 1, 2, 3, 4, 5, 6 해서 이거 6 버전까지, 그래서 마이너 버전은 연도가 붙어가지고 나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전에는 에크마 스크립트, 여러 가지, J 스크립트,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라이브 스크립트가 에크마 스크립트의 과거 버전 중에 하나. 근데 뭐 이런 스크립트 중에서 지금 남아진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남아있거든요.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정확하게 쓰시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걸 잘못 썼어. 자바 스크립트 이렇게 썼어. 안 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이렇게 쓰면 실행이 안 돼요. 이 안에 구역이 실행이 안 돼요. 이걸 잘못 썼기 때문에. 얘가 이거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거든요. 타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잘못 쓰느니 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본값이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지 마라. 그래요, 이제 지금은. 옛날엔
잘 선택해서 써라 또는 정확히 써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쓰지 마라. 지금은 네, 그래서 쓰셔도 돼요. 쓰는 건 상관없는데 잘못 쓰느니 안 쓰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스크립트 구역은 자바스크립트가 해석되는 구역이다. 자, 우리 변수를 좀 얘기해 볼게요. JS 변수란 변수, 변수. 정의를 좀 내려볼까요? 변수가 뭐냐? 아까 제가 변수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변수는 여기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HTML. 우리 처음에 CGV 인덱스 페이지 요거 만들기 할 때 CGV 요거 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작업을 하고 계신데 클릭하면은 이쪽에 요청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서 다르게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클릭하면 그럼 우리가 이거 나오게 했을 때 어떻게 요걸 나오게 했어요? 자바스크립트를 잠깐 여기서 우리가 썼었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나오게 할 때 이렇게 했죠. 이리로 갈까? 짠 여기 스크립트고 여기서 멍멍 이름도 이렇게 지었어. 멍멍 펑션 안에 먹이라는 변수 이게 변수입니다. 변수. 그래서 변수 안으로 값을 갖고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를 하기 위한 메모리 주소지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의 개념을 조금 이따가 계속 이어서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수의 개념에 대해서. 변수라는 말은요, 우리 생활 속에 쓰이고 있죠. 아, 그게 변수가 있어. 뭐 이렇게. 변수가 뭐지? 무슨 일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변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변수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데, 이 변수라는 거는 변한다는 말은 맞아요. 변화는 이 숫자가 숫자란 말은 아니잖아. 변수라는 게 변할 수 있는 어떤 값을 얘기해요. 변수. 값을 담는 어떤 그거 정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려면 뭔가 확실하지가 않은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정의하는 변수에 대한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렇게 그릇이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릇 안에 뭘 담느냐, 요게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요 그릇은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예, 그거를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애가 바로 변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1번 정의. 네, 데이터를 우린 다루죠. 우린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정보, information.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 되게 간단하네. 메모리 공간이에요. 변수가. 변수가 아주 대단해서요. 함수도 담을 수 있고요. 뭐 각종 값을 다 담을 수 있어요. 변수는 저장 메모리 공간이고요. 자, 그러면 개념만 잘 적고 계시면 돼요. 메모리 특정 위치의 주소는 변수명이다. 네, 변수명을 우리가 진짜 변수 이름을 짓거든요. 그 변수명이라는 건요. 주소 이름이에요. 네, 여기 천호동 동원빌딩. 천 몇이지? 1033번? 77인가? 여기 그 주소지가 딱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소명. 딱 찾아올 수 있는 바로 그 주소가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주소. 그 다음에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 할당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네, 할당 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자, 할당 디스크에 저장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드 디스크가 돌고 있어요. 하드 디스크에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읽어내는 애가 있고요. 얘가 직직직직직직 하드 도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직직 직직직직직직 그러다가 하드 디스크 탁 망치를 때리면 직직직직직 하면서 안 들어요. 그냥 망가진 거예요. 하드 디스크가 되게 중요하죠?
네, 하드디스크 안에 이제 여기 메모리 공간들이 쭉 여기 있는데 이제 브라우저를 띄우잖아요. 그럼 특정 영역이 활성화가 돼요. 네, 그 특정 영역을 활성화를 제가 시켜보겠습니다. 특정 영역을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서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 확대했어요. 이 영역을. 이게 브라우저를 띄웠을 때 나오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 어플리케이션의 할당 디스크 영역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변수를 사용하시잖아요. 그럼 변수 영역이 생겨요. 여기. 변수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면 딱 특정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 이름을 여러분들이 짓는 거예요. 아까처럼 여기 뭐 AA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으시면 그 이름으로 여기가 불리는 거죠. AA라고 지었어요. 그럼 AA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메모리 영역이 할당이 돼서 여기에다 어떤 값을 여러분들이 저장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고요. 저장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개념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본다면 그릇과 유사하다. 이거 이 비유는 되게 많이 해요. 담는 거니까. 담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죠. 담는 것에 따라서 다르다. 흔히 말해서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이런 얘기예요. 어떤 데이터가 담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변수가. 자, 그리고 이제 변수의 위치를 좀 알아볼까요? 2번 변수의 위치. 변수는 변수는 어디에 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셔닝, 코딩 포지셔닝이 제일 어려워요. 처음에. 글은 그냥 쓰면 되잖아. 지금 여기다 나 글 쓰고 있죠? 글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앞에 표시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근데 코딩은 뭘 쓰냐, 어디다가 뭘 쓰느냐, 요거를 자기가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규칙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코딩을 막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막 그냥 뭐 글, 뭐 소설 쓰듯이 이렇게 막 쓰세요? 근데 프로그래밍이 쫙 짜져서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근데 그게 떠오르기까지 한 3년이 걸려요. 3년. 그냥 막 생각이 나서 짜 코딩 짠다. 3년. 네. 여기서 당장 생각이 안 난다. 저는 쌤 소스 보면 그냥 겨우겨우 이해는 되는데요. 내가 혼자 짜려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당연하지. 현업에 가도 3년 걸린대.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변수의 위치 이거야. 이 변수의 위치. 여러분들 지금 변수 지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이 제일 첫 번째 관문이에요. 변수. 자, 그래서 변수는 어디에 오냐면요. 이퀄의 오른쪽에 온다. 데이터는 왼쪽에 와요. 데이터는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이퀄에 왜 말을 내가 이렇게 하지? 이퀄의 왼쪽에 온다. 데이터는 오른쪽에. 아, 내가 지금 상태가 파이파이하네. 어제 제가 이퀄에 대한 얘기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온다는 얘기죠. 변수 이퀄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가 변수에 담긴 겁니다. 담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오케이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오케이. 딱 맞아요. 그런데 아닌 경우는 바로 이런 거죠. 데이터가 이쪽에 오고 데이터는 변수. 이거는 아니라고. 이런 케이스는 틀린 케이스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변수가 뭔지 데이터가 뭔지도 모르는데 뭘 오른쪽에 오고 왼쪽에 오고 합니까? 되게 어려워요. 그죠? 변수의 위치를 내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자, 예를 좀 들어드려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변수의 선언을 좀 말씀드리고 위치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해볼게요. 3번. 변수의 선언. 이게 변수다라고 알리는 게 선언이에요. 독립선언서. 5등은 자해. 그래가지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 변수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냥 변수 얘기가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가장 특정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자, 변수는 여기를 봐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봐. 그리고 변수명을 씁니다. 그러면 돼요. 변수명.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 꼭 온 것 같은데 봐. 여기를 봐. 여기를 봐주세요. 선언하는 거죠. 선언. 봐, 봐, 영어로 봐. 이렇게. 근데 이게 원래 베리어블에서 나온 말이에요. 베리어블이 변수거든요. 거기 앞자만 딴 거예요. 근데 이거를 봐 하니까 여기를 봐. 우리나라 말로 비슷해요. 봐. 그래서 변수명을 뒤에다 써주시면 변수가 선언됐다고 얘기합니다. 선언. 이 선언은 왜 할까요? 선언은 왜 하고 쓰지? 여러분들 여기 그 교실 오실 때도 선언하고 오셨잖아요. 내가 이 과정을 듣겠습니다. 등록하셨죠? 이게 등록하는 거예요. 선언이라는 거. 이 누구한테 알려요, 이걸. 이걸 누구한테 알려요? 변수를 선언했으면 누가 알아줘? 누가 이걸 알아봐줘? 브라우저가 선언된 애를 알았어. 변수 메모리 할당을 이 이름으로 할게 하고 할당을 딱 할 준비를 딱 해요. 할당을 한 건 아닌데 변수를 이름을 딱 지으면은 주소지를 하나 만들어요. 거기다가 딱 집을 짓진 않아. 그 안에 만들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네. 그래서 여기를 봐. 자, 그리고 자, 그럼 변수면 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사항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변수명을 여기 쓴다 그랬잖아요. 변수명은 반드시 문자로 씁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문자로 써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처음 거랑 똑같이 중요한데 변수명은 따옴표로 싸지 않는다. 둘 다 중요해요. 문자로 쓰고 따옴표로 싸지 않는다. 그게 변수. 따옴표로 싸지 않고요.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지 않아요. 변수는 띄어쓰기 하지 않는다.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하나로 뭉쳐 있는 거예요. 띄어쓰지 않고 문자로 쓰고 따옴표로도 싸지 않는 게 변수. 따옴표로 싸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따옴표로 싸면은 그거는 데이터라고 해요. 따옴표로 싸면 문자 데이터. 네. 따옴표로 안 싸면 변수. 싸면 문자 데이터. 요거 구분이 처음에 잘 안 돼요. 네. 그냥 문자는 문자였지. 따옴표로 쌀 수도 있지. 안 쌀 수도 있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써왔었는데 따옴표로 싸면 데이터, 안 싸면 변수예요. 그거를 브라우저가 철저히 구분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네, 철저히. 아, 그래요?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이 데이터하고 변수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2번 위에서 변수의 위치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예컨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변수를 내가 만들고 변수 예를 들어서 이제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나변수라는 이름을 쓰고요. 나변수에다가 너도 변수라는 글 이런 걸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변수가 여기에 선언과 동시에 지어지고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맞아. 요거는 오케이야. 요런 형식. 요거는 오케이야. 맞아. 그런데 틀린 형식이 뭐냐면 너도 변수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쓸 수는 없다고요. 네. 이거는 틀렸다. 이거예요. 이거는 X 아니다. 왜냐? 이퀄에서는요, 제가 어제 그 이퀄 설명 드렸어요. 이퀄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의 값이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른쪽의 값이 왼쪽에 들어가. 이건 할당이라고 있어. 할당.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담겨야 되는 데가 변수지. 변수는 메모리 저장 공간이라고 되는데. 그죠? 그릇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쌍따옴표를 싸거나 뭐 숫자거나 여기 데이터가 나오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데이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위치 아시겠죠? 네. 그리고 자 변수는 바로 선언해서 쓰고 기본문을 먼저 말씀드린 거예요. 변수명은 띄어 쓰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변수 선언한 것도요. 보시면은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my name 쓰고 싶으면 이렇게 붙여서 쓴다고요. 언더바 쓰거나. 그리고 여기서 바는 variable에서 나온 말입니다. variable 변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바 앞 글자만 딴 거예요. 바는 variable에서 나온 말이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 변수 선언해서 쓰는 건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근데 첫 판부터 다 하면 여러분들이 네, 전부 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바만 일단 알고 계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변수 선언하면서 내가 이름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름 짓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장명법. 장명법 알고 있어야지. 4번. 변수 이름 짓기. 변수의 명령법. 이걸 네이밍 룰이라고 합니다. 이름 짓는 규칙. 네이밍 룰. 네이밍 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지금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변수는 띄어쓰기 못해요. 변수는 띄어쓰기를 못하고 모두 붙여서 한 단어처럼 작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음절 이상의 경우, 그죠? 이음절 이상의 단어를 변수로 만들 때 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아래처럼 만든다. 자,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뭔지 아세요? 공룡 아니야. 누가 공룡이래. 내가 그랬어. 알았어. 너 공룡 아니야. 이거 뭐예요? 상, 낙, 고마워요. 낙타라고 맞춰주셨어요. 낙타, 낙타 영어로 뭐라 그래요? 잉글리시로. 잉글리시. 캐물? 아니, 캐물이라고 그래요, 낙타를. 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낙타 표현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자, 낙타 표현법. 자, 캐물 케이스. 캐물 케이스. 캐물 케이스. 그래서 camel case. 그래서 낙타는 머리가 낮고 뒤에 봉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요. 첫 단어는 소문자. 뒷 단어는 첫 글자 대문자. 이렇게 쓰는 방법을 camel case라고요. 네, camel case. 그래서 이렇게 써요. 예를 들어서 my house is big. 나의 집은 크다. 이런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my house is big. 이렇게 중간중간에 대문자를 섞어서 쓰는 거죠. 이런 걸 camel case라고 해요. 우리 어제 JS00일 할 때 이런 이름 나오지 않았어요? 비슷한 거? 그죠?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 할 때 그 이름이 그거잖아. get element by 클래스 네
요거 자체가 캐물 케이스예요. 이렇게 이름 지으면. 변수, 뭐, 기타 등등의 이름을 열 때 이렇게 쓰습니다. 아, 그렇구나. 두 번째. 두 번째 명명법. 여러분들,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탕제라는 책도 듣고 수학자로 유명한 사람인데, 파스칼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대요. 파스칼 케이스가 있습니다. 파스칼 케이스. 다 캐물 케이스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파스칼 케이스. 이름을 짓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케이스는요. 모든 단어 첫 글자는 대문자. 이렇게. 모든 단어 첫 글자 대문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You are my lover. 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You are my lover.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첫 글자가 전부 대문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이 파스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파스칼 케이스. 근데 이것도 캐멀 케이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 이걸 왜 캐멀 케이스라고 부르는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낙타가 머리를 들면 공만큼 높아지잖아요. 낙타가 머리를 들어서 이런 낙타도 있죠. 네. 그러면 다 첫 글자가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캐멀 케이스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것도 파스칼 케이스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지금 그냥 뭐 어떤 표준적인 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뭘까요? 여러분들 바닥에 씩씩 기어다니는 게 뭐죠? 기어다니는 거 많지. 바퀴벌레도 기어다니고. 여기 그림화가 가끔 나오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벽에 이렇게 다리만에 달린 애가 갑자기 쫙 해서 가만히 있어요. 바퀴벌레만 아니어도 다행이에요. 내가 종로에서 얼마 몇 달 전에 가르칠 때는요. 바퀴벌레가 계속 나오는 거야.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원장님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원장님이 빨리 조치를 안 해줘서 내가 바퀴벌레 약을 사다가 뿌리고 붙이고 다 했어요. 에 끔찍했어요. 근데 밑에 기어다니는 거 뱀.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스네이크 케이스. 스네이크 케이스는 뭐지? 요것도 이름 짓는 방식이 많아요. 단어 사이를 연결할 때 단어 사이에 언더바 쓰면은 그게 뱀같이 보이죠, 이거. 언더바. 마이너스를 시프트 누르면 언더바 나오잖아요. 언더바를 사용.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단어 이름을 이렇게 한글로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동구 선호동. 네. 그 사이를 언더바로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네. 하나의 변수야. 연결시켜서 만들면.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 짓는 여러분들의 규칙 방법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요. 캐물 케이스, 파스칼 케이스, 스테이 케이스 이런 방식으로 이름을 지어주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이름 짓는 방식도 네, 이것도 개발자들 사이에 공유되고 있는 방법론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어봤는데 스네이크 케이스 들어봤는데 언더바 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5번. 변수에 값 넣는 걸 뭐라 그랬더니 아까 변수에다 값을 넣는 걸 뭐라고 했어요? 변수에 할당. 네, 변수에 값을 넣는 거. 변수에 값을 넣는다는 거 설명을 했어요. 변수의 값을 선언된 변수의 값, 데이터를 값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데이터 값을 넣는 것. 한글이 안 바뀌네. 네, 뭔가 또 소식 올라오네. 저희 학생 전기 수학생 전기 수학생 계산 수학생.
잠깐만. 선언된 변수의 값을 넣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지금 my 언더바 스테이 케이스로 써볼까요? house 언더바 is 언더바 big 여기다 값을 equal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데 이런 데이터를 넣었어. 이렇게 my house is big이라는 변수에다가 얼마나 큰데라는 값을 집어넣었어.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할당식 규칙은 할당식 규칙을 알아볼까요? 할당식 규칙. 한 페이지 안에 같은 변수는 두 번 못 씁니다. 같은 이름의 변수는 사용됩니다. 두 번 하나만 사용. 이 말을 뒤에 잘 쓰면 돼요. 하나만 사용. 많이 이상한데? 한 페이지 안에 같은 이름의 변수는 두 번 못 씀. 네, 말이 잘 안 되네. 그리고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해요.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네, 대소문자를 다 다르게 쓰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다 다른 말이에요. 그죠? 하우스, 하우스, 하우스 다 틀려. 하우스, 하우스 다 틀려. 이게 전부 다 다르다. 하우스 모두 다르다. 다 틀려요. 모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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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틀리다고. 어, 다 틀려. 우리나라는 대소문자를 안 쓰니까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우리가 영문으로 보통 작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소문자가 전부 다르다. 앞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 다섯 번째 글자, 다소문자 이런 거 다 틀려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종류를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변수에 데이터를 넣는다고 그랬잖아. 그럼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뭐 데이터 종류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데이터들만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 종류 알아보고 우리 이제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6번 데이터 종류. 데이터 종류. 데이터 종류에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 1번 문자형 데이터가 있고요. 문자형 데이터는 이런 거죠. 싸주는 거예요. 따옴표로 싸면 다 데이터라니까? 안 싸면 변수고. 또 나비. 소문자로 쌍따옴표, 따옴표 뭘 써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데이터예요. 그리고 숫자를 써도 문자 데이터예요. 100 이런 걸 써도. 그와 같이 따옴표로 싸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자 데이터. 왜냐하면 변수를 문자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형이라는 건 데이터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숫자형. 숫자형은 숫자 그냥 쓰면 돼요. 숫자형은 예를 들어서 안 싸서 1, 2, 3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뭐 4.5 뭐 이런 거 등 이런 데이터들을 쓰시는 건데 따옴표 없는 숫자. 요게 숫자형 데이터예요. 따옴표가 없어야지 숫자형 데이터. 숫자를 따옴표로 쌓으면 그 문자예요. 그건 문자형 숫자예요. 그 다음에 3번 불린형. 불린형. 불린형은요, true, false를 얘기해요. true 또는 false. true에는 false. 그래서 true는 1하고 대별이 되고 숫자로도 바꿀 수 있는데 true는 1과 같고 false는
0과 같습니다. 네. true, false는 1하고 0으로 대별이 된다 하는 거. 그다음 기타 다른 형들이 있는데, 뭐 형이 되게 많아요. 뭐 기타 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타 형은 뭐 날짜형도 있을 수 있고요. 날짜 데이터는 날짜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날짜형 또는 뭐 함수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될 수가 있어요. 함수, 다른 변수 등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여기 기타로 쭉 할당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기타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데이터 종류는 이런 것들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구분하셔야 되는 게 문자형하고 그 변수하고 문자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또 체크해 볼까요? 우리가 이 변수 이름을 지을 때 7번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여러분들이 전부 여기다가 좀 타이핑해서 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민감성이 올라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주로 뭘 쓰시냐면요. 주로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숫자로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자 뒤에 숫자를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2, 마이. 이거 안 된다. 이거는 X. 이거는 X. 사용할 수 없어요. 쓰고 싶으면 마이 1, 2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마이 1, 2. 요거는 쓸 수 있어요. 오. 오케이. 이거 된다. 1, 2, 마이 이런 식으로 못 써요. 안 돼요. 클래스명도 숫자를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클래스명도 숫자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인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는 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 키워드는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냐면요. 뭐 펑션 이런 거, 뭐 바 이런 거, 뭐 if문의 if 이런 거 등 이런 것들 예약어들이 있거든요. 예약어들 여기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들은요. 변수도 쓰면 안 돼요. 당연하겠지. 겹치니까 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수에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사용할 수 없는 문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변수에 지금 데이터형을 우리가 정해주지 않고 쓰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요 데이터형을 정해줘서 써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데이터형도 같이 정해줍니다. 1000원씩 정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정해주지 않아요. JS는 데이터형을 정하지 않고 할당 시에 데이터형도 정해줍니다. 자동으로 정해줍니다. 네, 자동으로 데이터형이 정해져요. 숫자형을 놓으면 숫자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요, 예컨대 이렇게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해요. 우리는 지금 바 해가지고 아무거나 데이터에서 예를 들어서 my라는 데이터에 만약에 1을 넣으면 얘가 숫자형 변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집어넣으면 문자형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고요. int my 이런 식으로 써요. 선언을 할 때 이렇게 형을 앞에다 써줘요. 그러면 int라는 게 숫자형을 정수형을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정수만 넣어야 돼. 다른 거 넣으면 에러 나요.
형이 맞지 않습니다. 그 에러를 딱 뱉어요. 프로그래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형을 정해주지 않고 그냥 variable, 이거 변수야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면 데이터를 뭘 넣으면 그거에 따라서 안 바뀌어요. 데이터 형이. 네. 요게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특징이고 PHP 프로그래밍도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또 비슷해. PHP도 이렇게 좀 쉽게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데이터 형 때문에 많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체크해볼까 이제 마지막에 아, 9번. 이건 위에서 한 얘기기도 한데 JS 변수는 아까 대소문자 구분한다고 했죠? 대소문자를 철저히 구분. 그리고 10번. JS 코드의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세미콜론. 요거. 세미콜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근데 자동으로 붙여지는 장치는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의지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우리 개발자는 어디에 붙여야 되는 정도는 알고 자기가 붙이셔야 돼요. 얘가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에. 자, 그리고요. JS 코드 실행 순서를 좀 밑에다가 좀 말씀드려볼게요. JS의 코드 실행 순서. 1번. 위에서 아래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읽어요.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퀄이 있다 그러면 이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당한다고 그랬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괄호가 있다 그러면 괄호 안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함수를 만들어서 쓰잖아요. 그럼 함수 바깥을 먼저 실행하고요. 바깥 실행, 그리고 함수는 호출시 실행. 네, 이렇게. 실행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괄호 안에서 바깥으로, 그 다음 함수 바깥 실행하고, 함수는 호출할 때 실행하고.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일반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일반성이 있겠죠. 그래서 변수하고 변수에 대한 이제 대대적인 얘기들을 쭉 드렸어요. 쓰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여기 이제 주석을 좀 달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주석. 슉. 아이고. 주석. 네, 여러 줄 주석 달았어요. 코드. 네, 지금 요거는 한번 제가 싱크를 맞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명 쓴 거니까. 네, 우리 이제 한번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으면 내가 변수 수업을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그릇 갖다 놓고 거기다 진짜 막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데 지금 다 안 계시니까 일단 그냥 개념 얘기만 드린 거예요. 실제로 쓰면서 우리 한번 코딩에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 그릇 이런 데다 담는다 이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뭔지 좀 잘 아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싱크 마쳤어요. 혹시 필기가 좀 제대로 안 되거나 못 보신 분은요, 그냥 싱크 땡겨서 갖다 붙이세요. GitHub에 있는 GitHub에 있는 JS 학습 밑에 있는 002 지금 002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방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또 잘 보여요. 네, 필기한 내용이 아주 눈에 잘 들어오게 잘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면 여기 자바스크립트 그렇게 잘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이거 반응 경우에
여기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파트가 정말 짧게 딱 잡혀 있거든요. 이것만 보고 이해를 딱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 말도 안 돼요. 근데 정리된 걸로 봤을 때는 짧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조금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한 다음에 읽어보시면 아 이런 내용 맞아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236쪽부터 나와 있는데 네, 웹사이트 자바스크립트 반응형 웹사이트 액션 제어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네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나와 있고 선언문 declaration 뭐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코딩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이거 정리한 때 한번 보시면 될 건데 우리 교과서 있죠? 지금 우리는 W3 스쿨스가 우리 또 자주 참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정리할 때 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얘기하고 또 정리할 때 가서 볼 거예요. 일단 보시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한번 써봅시다. 변수 얘기를 쭉 했는데 여기 변수 한번 써볼게요. 변수를 써봅니다. 자 밑에다가 여기 이제 주석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셔서 변수를 씁니다. 자 선언해볼까요? 변수 선언. 여기를 봐. variable 키워드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요렇게 프로그래밍을 짤 때 보시면 여기 안에 이렇게 짜져 있는 애들 이렇게 짜져 있는 애들은요 전부 키워드라고 나와요. 키워드라고 나오죠. 이렇게 미리 완성할 때 키워드라고 나오고요. 여기 다음에 A 대문자 A 여기다가 변수를 여기 값을 넣어요. B 이게 무슨 데이터? 문자예요. 문자가 데이터. 쌌으면 문자예요. 안 싸면 변수예요. 싸면 데이터. 문자 데이터, 문자 변수, 문자 변수. 문자 데이터하고 변수가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B, B에는 무슨 값? true 이런 값이 있어요. true, false. 오, true 나오죠. 이거는 불린형이라고 해요. 불린형. 불린형. 요즘 뭐 테스형도 나왔던데. 테스형. 테스형이 왜 나왔나 했더니 에 후나 형이 불렀잖아. 나훈아 형이. 네, 너무 웃겨. 그 다음에 우린 C, 대문자 C,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7. 그럼 뭐예요? 이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면 숫자예요. 숫자도 싸면 문자라고 그랬어요. 싸면 문자 데이터예요. 그건 데이터예요, 데이터. 네, 문자 데이터. 그리고 그 다음에 D, A, B, C, D로 좀 가보고 있어요, 일부러. 여기다가 또 key, key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 역시 세미콜론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 전부요. 선언과 함께 할당. 이거는 문자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A 여기는 영문 써볼까요? C 이 영문이 왜 안 나오냐? C 이렇게 C라는 거예요. C 그냥 데이터예요. 네, 문자예요. 그리고요 변수 한글 변수 써볼까요? 보통 영문으로 쓰는데 와라 이것도 된다고 되긴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프로그램 짤 때 안 하지만 되긴 되는 거 확인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문자형 문자형입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들을 넣고요. 이제 변수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할당이 됐어. 할당이 됐어요. 그죠? 할당이 됐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요. 변수 값 출력해 볼게요. 변수 값 출력. 변수 값 출력을요. 도큐먼트에다 찍어볼까요? 네. 도큐먼트 전체 문서 소환하시오. 도큐먼트 점 WR, write.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게 write죠. document.write. 그래서 소가로 안에다가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처음에 A를 찍어줍니다. 이거 변수예요.
A 변수. 변수. 네, A 플러스 여기다가 더해요.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플러스.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이거 문자죠. 문자죠. 이거 문자 덩어리잖아요. 이 다운표 안에 들어간 건 문자 덩어리예요. 그 출력할 때 이 변수하고 문자하고 합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코딩을 막 쓰고 있잖아요. 이 소가로 안에 변수하고 문자 덩어리하고 합치고 있어요. 맨 끝에 세미콜론. 지금 아직 덜 했어요. 너무 다 쓰고 나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생각,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와서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그런데 지금 A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네, A. 자, A 소리와 함께. 이거 일단 한번 출력되는 거 볼까요? 페이지 한번 보세요. B 소리와 함께 도착한 택배. 이것은 나와요? B 소리와 함께. A라는 말이 안 나오고 그 안에 데이터 넣어놓은 애가 여기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변수를 왜 쓸까에 대한 느낌을 좀 받아보시는. 변수를 왜 쓸까? 네. 이것은 플러스. 뒤에다 더하기 하세요. 더하기. 더하기 B. B라고 더해놓고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true. 나와요? 거기 나오는 거를 하나씩 보세요. 이것은 true. 그리고 플러스, 더하기. 뒤에다가 한 칸 띄고 엔터 친 거 아니에요. 내 받아본 한 칸 띄고 플러스 C. 대문자 C. C가 뭐야? 7. 이것은 true. 내 받아본 7. 7까지 나와요? 네, 변수를 사용해서 지금 출력을 해보고 있어요. 변수에 담긴 값. 받아본 C 플러스 번째 득템. 나의 플러스 D. D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 작문은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 출력되는 거하고 잘 합쳐지나 보세요. 여기에 나가는 문자랑 여기 사이사이에 변수를 집어넣는데 이 변수가 잘 출력되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네, 나오죠. 내 받아본 7번째 득템. 나의 끼를 발산시켜주는 나의 보물. 이렇게 나오시죠. 네. 두 개만 더 출력시킬게요. 플러스, 이제 다 됐잖아. 플러스, 보물 뒤에 한 칸 띄고, 플러스 이 변수. 플러스, G라는 게 출력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콤마하고, 이거 없으면, 맨 끝에 변수. 와라. 와라 변수 있잖아요. 스트링. 그죠? 이게 내가 일부러 한글을 쓴 거야. 이게 문자 데이터가 아니라니까. 이렇게 쓰면은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 여러분들이 변수에 대한 느낌과 왜 변수를 쓸까에 대한 약간 느낌을 조금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봤는데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발전시키는 나의 보물 G. 이거 없으면 흠칫 싫다 이거지. 네. 그거를 여기다 출력을 시켜봤어요. 잠시 후에 요런 것들에 대한 이 변수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붙였다 띄었다 하는 그런 그 연산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산자에 대한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